성경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도망 중에 있는 형조 주하랑 김민은 임시로 소속시킨 선상로 34인의 가포 1240필 숫 24섬 시초 6술에 생모시 30속을 사용한 죄는 율과 대전에 이하여 장 100대와 유 삼천리의 고신을 모두 빼앗고 장안에 기록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이리 비록 사유를 지냈을지라도 김민이 법사의 난관으로서 몸소 장 5를 범하고 몰래 도망하여 면하기를 꾀하는 것은 죄악이 크고 중하니 가볍게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청근의 경위에 이문을 끝까지 수색하여 잡아서 율에 의해 죄를 과하고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논상하게 하수사니 그대로 따랐다. 시초는 뗄나무이고 장안은 장무죄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를 말한다.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뱃슬길이 막혔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명하여 의금부 당상 노사신과 윤필상을 불러 말하기를 김이정의 일에 관여된 옥산 장수 삼철은 사헌부에서 옮겨 가두었는데 그 장은의 상처가 어떤가 하니 노사신 등이 말하기를 옥산은 장흔이 세 손가락 너비와 같고 장수와 삼철은 군데군데 약간 흔적만 있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신정승이 말하기를 병들의 말에 옥산 등이 사헌부에서 국문을 당할 때 매맞은 상처가 매우 많은데 애매함이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경들이 과연 이런 말을 하였는가? 옥산이 사헌부에 있을 때 신장 7대를 맞았고 장수와 삼철도 무릎을 드러내고 땅에 꿇어 앉아 국문을 당하였으니 상처가 있는 것은 마땅하다. 또 옥사는 전에 사헌부에 있을 때 공초에 자복하였고 이제 또 실정을 고백하였으니 반드시 거짓일 일은 아닐 것이다. 김이정을 형벌로 신문하라 하니 노사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만일 본부에서 전지를 받고서 형벌을 가할 때 옥산 등이 장상으로 인하여 걸음을 옮기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고 사헌부에서 애매한 일을 추국한다고 신등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날 경연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 나가고 신숙주만 홀로 남아서 아뢰고 사과는 듣지 못하였다. 대저 김이정은 신숙주에게 족친이 되어 지평 정랑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이제 장차 장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숙주가 김이정이 장죄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이 밀계가 있었는데 성상의 밝음이 아니었다면 능히 의심이 없었을 것인가 하였다. 장흔은 매맞은 자리이다. 성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2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2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전교서의 칠품이와 관원은 차차 천전하여 1년에 2도목씩 거간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칠품 이하는 이 계급을 뛰어넘어 재수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제 예문관 본교 변철산이 거간하였는데 대교 안팽명이 마땅히 그 벼슬을 대신할 것이나 안팽명의 계급은 다만 승사랑이므로 계급을 뛰어넘어 재수할 수 없어 차례로 옮기는 법에 어긋나며 또 승무는 성균관 전교서의 칠품 이하의 관원도 모두 계급이 낮으니 비록 1년 두 도목에 거간하는 법이 있을지라도 침체하여 옮기지 못하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청컨대 세 관의 거관하는 예에 의하여
실직에 따라 계급을 더하여 옮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차차 천전은 차례차례로 밀어 옮김을 말한다. 성정시록 47권 성정 5년 9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이 서장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선상노를 함부로 거느린 관리들을 추국하여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던 바 공신은 용서하고 김언신 이감은 좌천시키기를 명하였으니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손 성윤문 최영리는 해조 당상으로서 그 스스로 법을 받들지 아니하며 그 나머지 숫자의 선상을 장례원에 보내지 아니하고 제사의 일자리에도 보내지 아니하면서 붙잡아 근수로 삼아서 공공연히 데리고 다녔으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김수호는 혼구 대신으로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여 조카 김민으로 하여금 장후를 범하게 하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일이 발각되어 취획함에 이르자 옹호하려고 하여 말을 반복해 변하고 법관을 우롱하였으니 또한 대신이 법을 두려워하고 정도를 지키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몽가 신정 김계창 최숙정 구치곤 이의 윤석 이평의 죄는 모두 법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행하여 범한 바가 가볍지 아니한데 만약 공신인 까닭으로 온전히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업신여기는 무리를 징치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이계손 성윤문 김수온 이몽가를 유례 비춰 죄를 주고 최영린 신정 김계창 최숙정 구치곤 이의 윤석 이평 및 김언신 이감은 일체 모두 파출하여 법을 업신여기는 죄를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전지하기를 이미 사유를 지냈고 또 공신임으로 죄 줄 수가 없다 하였다. 근수는 종친이나 문무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관아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품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성정시록 47권 성정 5년 9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친히 망제를 행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제실에 나아가 종친 제상 대신을 불러 엄복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세종께서 참으로 성인이십니다. 경연에서 강목을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모화관에 거동하셨다가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황궁하자 곧 경연에 나아가셨고 이로 말미암아 강목을 100번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강목을 강하시니 모름지기 세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강목을 다 강하신 뒤에는 송감도 강하셔야 합니다. 태종께서는 일찍이 박은, 유정현, 이원 등에게 이르기를 송감은 바로 건대사이므로 잃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한명회가 아뢰기를 송감을 진강하면 군자와 소인의 옳고 그름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홍윤성은 아뢰기를 주역은 내 성인의 글인데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먼저 강목을 강하여 역대의 성공과 실패의 자치를 알고 그 다음에 주역을 강하여 엄령의 소장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환궁하여 경연에 나아갔다. 내 성인은 복희씨, 문왕, 주공, 공자를 말한다. 성정시록 47권 성정 5년 9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술자리를 베풀고 주문사 김질, 부사 이계손,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김백겸을 인견하고 김질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르기를 추승하는 일은 생각건대 반드시 청한대로 될 것이다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신도 요량하건대 청한대로 될 것이 확신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친히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또 김백겸에게 이르기를 남쪽 지방의 방수가 꽤 헛술하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정시록 47권 성정 5년 9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올량합, 대호군, 도탑합 등 7인이 내조하였다. 일본국, 비전주, 전평, 우진, 탄정, 소필, 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정시록 47권 성정 5년 9월 1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주문사 김질 등이 주본을 받들고 북경에 갔는데 그 주본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신휘는 삼가 아래입니다.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은 몸으로서 특별히 성언을 입어 선업을 지키게 된 것이 몇 해가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나를 낳은 아버지 신휘는 선조 해장왕의 신휘의 적자로서 왕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다가 불행히 일찍 서거하였습니다. 이제 신이 이미 왕의 자귀를 받고 저도 왕비가 되었는데 나를 낳은 아버지는 세자로 호칭하고 어머니는 칭호가 없으니 온 나라 시민들을 이끄는 말이 순하지 못하여 인자의 마음에 진실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이미 선신 양도왕휘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의로서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고 또 천위를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다가 이제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천성지치는 의미가 또한 중하므로 현양할 마음을 그만둘 수 없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 엎드려 바라건대 상상의 사랑하심으로써 자기와 시후를 하사하여 작은 정성을 펴게 하고 효도의 도리를 넓히게 하시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천성지치는 부자 형제를 가르친다. 성종칠호 47권 성종 5년 9월 15일 정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47권 성종 5년 9월 15일 정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47권 성종 5년 9월 15일 정묘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칠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무릇 좌천하는 자가 문신이 아니면 경직을 주는데 문신이면 외교수를 주니 고르지 못함이 심합니다. 참건대 이 법을 고치소서 하고 영의정 신석주가 아뢰기를 박숭질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운 지 오래지 아니하였는데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형조는 간사함을 다스리고 사나움을 형벌함으로 직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만약 능히 제 몸을 바르게 다스리지 아니하면 누가 두려워하여 복종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머지 숫자의 선상노를 장례원에 임시로 소속시키라는 것은 바로 형조에서 수교한 것인데 수판을 내리기를 의당 장례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형조에서 이송하지도 아니하고 또 나누어 배정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붙잡아 두고 함부로 거느리니 법을 맡은 관리가 이와 같으면 어떻게 남의 불법을 일책하겠습니까? 그때 만약 한 사람이라도 법에 의거하여 다투었으면 어찌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상하가 부동하여 법을 폐하고 사사로이 행하였으니 죄는 비록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벼슬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벼슬을 갈아서 삼가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이제 만약 온전하게 놓아두면 경사가 비법을 서로 본받아서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아니하여 위에서 명하는 바를 어기고 자기를 좋아하는 바대로 따를 것이니 그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원컨대 위엄으로 결단을 내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병조 정랑 이인형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흥량의 외적 다라 삼보라 등이 건방의 섬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군을 검략하다가 발포만호 배효수에게 쫓겨가면서 감히 한거에 싸워서 관병을 쏘아 상하게 하였다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6일 무진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호 47권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 이서장과 사관 정괄이
형조 관리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공신이고 또 사유를 지냈으니 죄줄 수가 없다 하였다. 정괄이 말하기를 무릇 고전은 사유 이전을 논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데 비록 선상노를 함부로 거느린 죄는 다스리지 아니할지라도 고전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이제 경기 백성 800명을 조발하여 빈고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경기 고을들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성상께 능을 참배할 때에도 수고롭고 소란한 패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지난해와 같이 번상한 정병을 사역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우성지 유건에게 묻기를 빈고는 다만 수리하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군정을 많이 징발하는가 하니 유건이 대답하기를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수리하기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다 하였다. 장관이 또 아뢰기를 대전에서 무릇 군사 가운데 벼슬을 받는 자는 병조에서 그 전에 고신을 상과하여 녹을 준 뒤에 본원에서 검획하여 2달이 차도록 부준하는 자는 고신을 거두어 아울러 녹을 징수하며 양계의 군사는 200일이 차도록 부준하는 자도 이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제 양계의 군사 가운데 벼슬을 받은 자가 600여 사람인데 하나도 기한에 미친 자가 없으니 마땅히 고신을 거두고 녹을 징수할 것이나 대전을 반행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므로 먼데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근신에게 물었다. 지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이 법은 대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조께서 이 법을 세워서 행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다만 양계는 길이 멀어 제때에 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그 분주한 까닭을 물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다 하였다. 고전은 품삯이고 본호는 사관원을 말한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서 임금이 이극배에게 이르기를 빈고를 수리하는 군사 800명이 너무 많지 아니한가 적당하게 감하고자 한다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소를 보내어 공력을 가서 살피게 하고 300여 명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7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이 형조의 관리가 선상을 함부로 거느린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좌우의 근신에게 물으니 영사 환명회가 대답하기를 함부로 거느리기를 이처럼 하였으니 청와대 대관의 말에 따르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출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벼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헌남 윤현손이 경혜루 역사를 파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치하고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께서 창건하신 것인데 쓰러져 무너지는 것을 앉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리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8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외적이 이미 죄를 자복하였으니 마땅히 죽일 것이나 만약 본도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위협하여 자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언약을 어겨 병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닌 죄상을 취초하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서계에 기록하여 도주에게 통용하게 하고 정사와 부사를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무릇 대국을 섬기고 이웃을 사귀는 데에는 사명이 가장 중하니 예전에 이르기를 초하여 짓고 윤색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차착이나 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년의 승무원 관원이 바뀌고 나들어서 그 임무를 오로지 하지 못합니다. 이제 판교 정효황은 직질이 차서 마땅히 옮겨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로 대신해야 할 것인데 풍적창수 김인민은 고사에 익숙하여 판교가 될 만하고 그 다음은 김자정, 이경동도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사명은 말과 글의 사명을 말한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쌀이기를 저와 한 장이 쌀 한 대에 준하되 백성이 행용하지 아니하여서 그 값이 매우 천합니다. 청컨대 이제 새로 만드는 저화는 한결같이 공처에 지급하는 데 써서 행용하게 하고 그리고 징속이나 세공에 있어서는 오는 을미년부터 시작하여 5분의 1을 병신년에는 5분의 1을 정유년에는 5분의 3을 무술년에는 5분의 4를 써서 기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세 저월을 쓰게 할 것입니다. 제도에서는 1년 안에 두루 행용하지 못할 것이니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에 병신년에 시작하고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영안도는 정유년에 시작하여 해마다 점점 숫자를 더하여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저화는 여말 선초부터요 현종 8년 1667년까지 국가에서 만들어 통용하던 지폐이다. 이 종이 한 장과 쌀 한 대를 바꾸게 하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의 길을 영흥대군의 묘에 단청한 정자각 세 칸이 있고 영창 위의 묘에는 단청한 제청이 한 칸이 있으며 의산 위의 묘, 성령대군의 묘, 정서공주의 묘에는 모두 석양, 석호 각각 둘씩이 있고 여흥부원군 민재의 묘에는 석양 넷, 성로 둘, 이간대군의 묘에는 석양 1, 석호 1, 정안공주의 묘에는 석양 둘, 양열공의 이질안의 묘에는 석실이 있고 또 석양, 석호가 있으니 그 의물의 제도가 참남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소재한 각 골로 하여금 철가하게 하소서. 또 석상과 석인은 정한 제도가 없으니 청컨대 검으로는 대군의 석상은 영조척을 써서 길이 7척, 너비 4척으로 하고 석인은 길이 6척으로 하며 1품에서 2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천 5촌, 너비 3척 7촌 5푼, 석인은 길이 5척 5촌으로 3품에서 6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너비는 3척 5촌, 석인은 길이 5척으로 하며 7품 이하의 생운 진사 유음 자재는 석상은 길이 5척 5촌, 너비 3척, 석인은 길이 4척 5촌으로 정식을 삼되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며 중하게 논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 질환의 석실은 철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심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19일 심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골관, 올석합, 도만호, 김목합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형조의 당상 낭청으로서 선상로를 함부로 거느린 자는 다른 관서로 바꿔 임명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전하께서 장차 계승부에 거둥하여 양로 연을 베푸는데 예조의 명하에 노래하는 기생 10인을 골라 보내라고 하셨다는데 신등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선왕을 받들고 효도를 생각하여 능에 올리는 예를 차례대로 거행하셨고 개성은 구도로서 능침이 있는 곳인데 그가가 한번 순행하시면 만 백성이 우러러 보는 것이니 예법을 상고하여 여러 늙은이를 예로 대접하시면 효도하고 공경하는 정치가 전고에 빛날 것이므로 이는 진시로 성상의 교화의 근원이며 모든 백성이 보고 느끼는 시초입니다.
이 양로하는 예에 어찌 노래하는 기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이제 괜히 속구에 맑은 먼지를 더럽히어 도회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할 것이니 도저히 성덕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바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재량에 살피솟사니 전지하기를 양로연 때에 노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속구는 임금 행차에 딸린 수레를 말한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7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윤대하는 자가 말하기를 세종조의 제사의 노비로서 외왕의 고을에 있는 자는 전포 한 필씩을 바쳤고 세조께서 용도가 넓다고 하면 면포 한 필씩을 더 거두었는데 근년에 수재와 한재로 볕곡이 잘 되지 못하여 공천으로 부실한 자는 적고 빈궁한 자가 많으니 원컨대 풍년든 해에 한해서만 세조조의 예의에 의하여 배 한 필씩을 거두게 하소서 하였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이르건대 공천이 선상이 잦음으로 인하여 그 값을 갑절 징수하고 거기다가 연사까지 흉년이 들므로써 떠나가고 도망하게 이르니 진실로 가엾습니다. 청컨대 6년을 하나여 구례에 의하여 배 한 필씩만 징수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임인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근이 아뢰기를 이제 계승부에 거동하시는 것은 본디 능을 참배하시기 위해서인데 양로연을 위하여 기악을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노래가 없으면 악이 곡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사간 박숭질이 아뢰기를 영인을 써도 좋은데 하필 여악을 쓸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영사 홍윤성에게 이르기를 영인으로 노래 잘하는 자가 몇이나 있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노래 잘하는 자는 적습니다. 여악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 풍속에 아마 무방할까 합니다. 세조조의 명나라 사신 진감 고윤이 여악을 물리치니 세조께서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중국 사신은 천자의 조서만 반포할 뿐인데 어찌 우리나라 의 풍속을 고칠 수 있는가고 하니 진감이 감히 어기지 못하였는데 여악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할 수 없어서 쓰거니와 이 뒤의 거둥 때는 쓸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직제학 홍귀달이 아뢰기를 계승부의 양로연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대간의 말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주악에는 노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기악을 쓰는 것이다. 양로연은 능에 참배한 뒤에 있으니 어찌 치제하는데 누가 되겠는가 하자 홍귀달이 대답하기를 신도 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사가 이것으로 조종의 옛일이라고 하여 행할까 두렵습니다. 비록 노래하는 기생이 없을지라도 양로연에 손색이 있겠습니까? 성상의 은혜에 취하고 배불러서 땅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천지의 지극한 음악입니다. 어찌 반드시 기생이 노래한 뒤에야 즐겁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1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이 극규는 가정대부 형조 참판으로 예승석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과 예주 해적대장 국중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루를 바쳤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계승부의 양로연에 노래하는 기생을 쓰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에게 하서하기를 대마도 고기 잡는 외인들은 도주의 삼착 도서 문인을 받아 지세포 만호에게 교부하여 만호의 문인을 받아가지고 고초도에 가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지세포에 이르러 만호의 문인과 어세를 바친 뒤에 만호가 도주의 문인에 회비한 인을 찍어서 돌려주어 보내는데 이것이 전례이다. 금년 정월 이후로부터 지세포에서 교부한 문인과 납세, 회비, 고기잡이 하는 배의 숫자, 사람의 이름들을 모두 자세히 기록하여 계달하고 만일 도주의 문인을 교부하고 돌려받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그 문인을 아울러 올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삼착도서 문인은 대마 도주가 조선에 입공하는 외인의 통행증명서에 도서를 찍을 때 절실히 기묘한 것일 때는 인을 3번 찍던 것이다. 보통인 경우에는 2번 찍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번 찍었는데 그 도서의 수에 따라 대접하였다. 세는 고기 잡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이다. 회비는 회보 증명이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충청도 이산에 사는 난신 홍형생에게 연좌된 홍희생의 아들 홍충계의 와 첩의 아들 홍현석, 홍돌석, 홍효석을 놓아보내게 하였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이제 발포 적외의 배와 아우러 실은 물건을 장차 대마도로 보낼 것이니 비밀리 경상도 고성현에 옮겨 정박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영유에게 하서하기를 발포 적외의 배를 실은 물건과 함께 장차 대마도로 보낼 것인데 이미 고성현에 옮겨 정박하게 하였으니 경은 마땅히 비밀리하여 삼포의 외인으로 하여금 보고 알아서 소요를 일으키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47권 성종 5년 9월 23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강거효 등이 상서하기를 사관의 직책은 임금의 좌우에 있으면서 은동을 갖추 기록하여 후세에 밝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 은하라 이상은 좌사, 우사가 있었고 주나라에서는 대사, 소사가 있었던 것이 그 소임입니다. 한나라 때에 태사는 상국이 있고 기준은 정원이 없으며 시신이 모두 탁을 가지고 붓을 꽂고 좌우에 입시하며 당나라 제도는 천자가 정아에 있으면 기거랑은 왼쪽에 있고 사인은 오른쪽에 있다가 명이 있으면 쓰며 의장을 내리고 정사를 의논하게 되면 또한 반드시 보신을 따라 전에 들어가서 기록하였고 송나라 조정에서는 천자가 조정에 나와 앉으면 기주관이 어자 뒤에 있었는데 구양수가 말하기를 기거는 마땅히 임금의 말과 표정과 거동을 보고 써야 하는데 만약 뒤에 썼으면 다 볼 수가 없다고 하여 이에 어조 앞에 옮겨 쓰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근고의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의 기요와 말의 비밀과 사람의 충성되고 간사함을 모두 쓸 수가 있는데 신 등은 모두 못난 재지로 사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기를 생각하나 시대의 제도에 인순하여 예적과 맞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릇 조계와 대소 연향의 신 등이 계단 위의 동쪽 서쪽 구석에 엎드려 있으니 전내에 언론하는 것은 멀어서 듣지 못하며 둘째는 매양 경년의 강을 마치면 신 등은 예대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전하께서 돌아보고 묻는 것과 대신에 아랜 것을 때로는 혹시 듣지 못하며 셋째는 전하께서 신료를 인견하고 혹시 사관은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시니 비록 기밀의 일은 비밀리함이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전대의 제왕이 혹은 원내에 들어가서 신하와 더불어 개청하는 그 말이 모두 사책에 실려 있으니 대저 사관이 반드시 더불어 꾀하는 것과 혹은 좌우를 물리치고 신하와 더불어 개책하는 그 말이 모두 사책에 실렸으니 대저 사관이 반드시 더불어 함께 들어갔던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당송의 예법을 모방하여 성조의 세 제도로 삼아 무릇 외정에 납실 때에는 신등으로 하여금 좌우로 나누어 모시게 하며 여러 신하보다 먼저 들어가고 여러 신하보다 뒤에 나오게 하여 신등으로 하여금 승상의 덕음과 대신의 논주와 대간의 당일을 함께 축백에 실어 만세에 전하게 하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인지 등이 의논하기를 사관은 국초 이래로 승지 뒤에 앉고 조계에는 의정부 6조 대간이 먼저 나간 뒤에 여러 승지와 더불어 일시에 나가므로 대간의 아랫 일을 보고 듣지 아니함이 없는데 하필 전패 좌우에 앉은 연후에야 이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수와 더불어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주지 아니하였다. 탁은 주문이고 기요는 기밀의 요지이고 덕음은 말소리고 축백은 역사책을 말한다. 성정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새벽녘에 동거하였는데 백관들이 모화관에서 공경이 전송하였다. 포시에 대가가 파주 광탄 파오달에 머물렀다. 경기관찰사 김양경이 물건과 음식물을 올리니 전지하기는 뒤에는 올리지 말라 하였다. 파오달은 몽고의 여군 제도에서 여행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원을 말한다. 곧 고려 때 몽고의 지배하에 여군이 설치되었던 지방에 이러한 칭호가 붙게 되었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응사 이극배에게 주유 천릭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가의 행차가 임진도에 이르자 임금이 군사들이 중류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여 군사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린 뒤에 건넜다. 대가가 장단 통제원 파오달에 머물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6일 모인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6일 모인 두 번째 기사 대가가 개성부에 이르니 유생 기로가 가요를 올렸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6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유생 이종근 등이 상소하기를 십실의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신 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500년 큰 도읍 가운데 어찌 유신에서 밭을 가는 이윤과 위빈에서 낚시질하는 강태공 같은 자가 없겠습니까? 좋은 옥이 반드시 형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이 반드시 기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재가 없는 곳이 없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진전과 문묘가 서로 거리가 겨우 1, 2인데 만약 전하께서 진전에 제사하고 문묘에 제사하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스승을 높이고 전통을 중요하는 뜻에 어찌 한 흠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나라 고조가 노나라를 지나다가 공자를 제사하였고 우리 세조대왕께서 서도에 거동하여 문묘에 배알하고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았으니 이는 고금에 기록할 일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멀리 옛일을 상고하고 가까이는 지금을 이어 닦아서 문묘를 겸하여 배알하고 인재를 시험에 취하시면 신등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다행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 땅에 인재가 적어서 취사할 수가 없다. 다만 세조께서 알성한 전규를 원상에게 물어보라 하자 신숙주 한 명의 홍윤성 윤자원이 아뢰기를 병자년에 세조께서 여기에 순행에 이르러 알성하지 아니하고 평양에 이르러 알성하였으니 먼데도 있는 도이기 때문에입니다. 이제 경도는 성균관이 있고 개성부는 기내가에 있으니 평양의 먼 도에 비할 것이 아니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니 도승지 신정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평양에 뜻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머무를 겨를이 없었으나 전하께서는 이 도성에만 거둥하셨으니 청건대 알성하고 겸하여 유생을 잔치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기북은 말의 산지이고 진전은 목청전이고 서도는 평양이며 취사는 과거 시험을 말한다. 알성은 문묘 배알이다.
성조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7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목청전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문묘에 이르러 알성하였다. 명륜당에 나아가자 교수 백훈이 유생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였다. 생원 윤중 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거가가 순행하여 오셔서 친히 문묘에 배할하시니 모두 기뻐하여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옛날 한 고저가 노나라를 지나가다 한 번 제사했는데 선유들이 이르기를 한나라 400년 정치가 진시로 여기에서 기본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먼저 반궁에 거둥하여 소왕에게 석전하시고 이제 고도에 거둥하시어 또 알성례를 거행하시니 서성을 높이고 도를 소중히 하는 뜻이 옛날에 비하여 더욱 거룩합니다고 합니다. 억만년 무광한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신등은 엎드려 듣건대 우리 세조 해장 대왕은 선비의 벼슬길이 막힌 것을 열어주기를 생각하여 매양 순행해 살펴서 어가를 멈추고 선비를 뽑았으며 평양, 온양, 강릉에 거둥하여 모두 선비를 뽑았으니 어찌 홀로 지금 이때에만 그렇게 아니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이룩한 법을 따라서 특별히 선비를 뽑는 명령을 내려서 신등의 구구한 소망을 허락하소서 하니 명하여 차윤중을 불러 이르기를 그대가 세조께서 선비 뽑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으나 강릉과 평양은 모두 먼 지방이므로 엄지한 사람이 있을 것이나 너는 기보 땅에 있으니 과거 영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으니 유수 이 예가 아뢰기를 대가의 거둥이 이르자 여러 유생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문묘에 배하라고 인재를 뽑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선비를 시험에 뽑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할 것입니다. 글제를 명하고 각촉하여 한두 사람만 뽑아도 학문을 일으키는 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니 원상에게 내려 물었으나 모두 불가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유생에게 쌀 30석, 면포 50필을 하사하게 하고 좌찬성 노사신과 우잠찬 서거정으로 하여금 유생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각 촉은 촛불에 검을 새겨 시간을 정함을 말한다. 성균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쌀 30석 콩 20석을 숭효사에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7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교수 백훈이 유생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사례를 올리었다.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9월 27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가 평사 박맹지를 보내어 문안하고 인하여 대전과 언견을 올리니 도성지 신정이 아뢰기를 무릇 순행에 도의 감사가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는 것은 상례이지만 절도사는 구례가 없는데 어유소는 야인의 일을 아뢰고자 하던 중에 마침 강무때에 당하였으므로 평사를 보내어 문안하고 물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를 어기고 문안한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나 화살과 언견이 이미 왔으니 아직 무리치지 말고 그냥 이 뜻을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맹지가 아뢰기를 야인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운이 본래 정수가 없으므로 열로 관참해서 그 패단을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운을 나누어 1년에 12운을 넘지 못하게 하고 1운에 67사람을 넘지 못하게 하여 8월부터 올려보내기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먼 곳의 야인들은 8, 9월 사이에는 바야흐로 추수와 사냥으로 나올 겨를이 없어 10월 후에 이르러 일시에 함께 나오므로 만약 취품한 뒤에 상경을 허락한다면 운을 나누어 패단을 들게 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참건대 먼 곳의 야인은 그 내조에 따라서 성저의 야인과 더불어 뒤섞여 모아 예전대로 운을 나누어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원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인질은 의논하기를 계달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정장순 신숙주 한명의 홍윤성 조승은 윤자운은 의논하기를 전자에는 운의 숫자를 정하지 아니하여 해를 넘길 수가 없다고 일시에 몰려오게 되기 때문에 운의 수를 참작하여 정하여 8월에서 시작하여 운을 드물게 하여 올려보내게 하였는데 금년에는 8월 초부터 잇따라 입조하니 법을 세운
세워 운을 나눈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 뒤로는 8월 금음대의 추수를 이미 마친 뒤에 비로소 올려보내되 1개월에 2, 3운을 넘지 못하게 하여 영로의 관대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저 야인은 육진을 개척한 후 육진의 성 안에 우리나라 군인이 주둔하고 성 밖에는 야인이 거주하여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적을 정탐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를 성저 야인이라 한다. 관대는 관에서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성전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27일 기묘 5번째 기사 창성보원군 성봉조가 졸하니 설주하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성봉조의 자는 효부이며 본관은 창령인데 동지중추원사 성엄의 아들이다. 엄보로 순승부 행수가 되고 여러 번 옮겨 한성 소윤에 이르고 선덕 경술련에 지 풍덕군사로 나갔다가 정통 무년에 사헌부 장령 지사 간원사를 거쳐 신유년에 동부 승지에 발탁되어 오부 승지에 오르고 옮겨서 형조, 호조, 공조의 참의를 거쳐 경상도 충청도 관찰사를 지내고 정면년에 가선대부 경상도 도절제사에 올랐다. 기사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경태 임신년에 사헌부 대사원이 되고 계유년에 가정대부 형조 참판에 올랐다가 곧 함길도 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세조가 즉위함에 그 아내가 왕비의 형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헌대부 지돈영 부사를 더하고 또 공조 형조의 판수로 옮겼고 천순 정충년에 정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을 더하고 무이년에 이조 판세에 재배되었다가 이모년에 순경대부 우찬성에 올랐고 성화 병술년에 숭록대부에 올라서 무자년에 보국 숭록대부 영중추부사를 더하였으며 임금이 즉위하자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를 하사고 의정부 우의정을 재배하고 창성보원군을 봉하니 성봉조가 사양하기를 삼공은 지비가 백한의 우두머리로서 나라의 균칙을 잡는 것인데 신과 같은 작은 그릇으로서 어찌 물망에 부합하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쇠하고 늙었으므로 치싸움이 이치에 마땅하니 빌건대 기물을 해임하여 남은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괴장을 하사하였으며 가보년 창성부원군으로 바꾸어 봉하였고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74세였다. 시호는 양정이니 일로 인하여 공이 있음이 양이고 부드럽고 고두며 편히 죽음이 정이다. 성봉조는 사람됨이 침착하고 후덕하며 고사를 잘 알고 숙련하여 가는 데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아들 성률은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균축은 국정의 중추를 말한다. 성전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재릉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였다. 조아이정 한 명연을 보내어 후릉에 제사하고 쌀콩 아울로 60석을 영경사에 하사하였다. 후릉은 정종과 정종비의 능이다. 성전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진봉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주종소 핵악에 이르러 유도 승정원에서 성봉조의 죽음을 치게 하니 전교하기를 내일 환궁하겠다 하였다. 대가가 경덕궁에 이르자 소선을 올리기를 명하고 또 그에 하려고 하니 인산부원군 홍윤성, 예조판서 이승수, 호조판서 이극정이 아뢰기를 이제 행궁에 계시고 또 공해 왕후의 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죽음을 듣고 그의 함이 마땅하나 경등의 말이 또한 옳으니 정지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창성부원군 성봉조의 부의로 쌀콩 아로 200석, 종이 200건, 백면포 10필, 백저포 100필을 하사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네 번째 기사 명하여 동부승지 현석기를 성봉조의 집에 보내어 조상하게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5번째 기사 예문관 검열 정회를 보내어 종묘에 천금하기를 명하였다. 천금은 사냥한 새 짐승을 제물로 올립니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8일 경진 6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 고도 계승부의 순행에 이르러 능침을 찬대하고 구궁에 머무르면서 바야흐로 부로도를 잔치하여 위로하고자 하는데 마침 대신에 상사가 있어 차마 머무를 수 없으니 한승부 판영 권관과 계승부 유수 이예로 하여금 부로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수 이예가 아뢰기를 천간에 머물러 전조의 궁궐 유지를 구경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이 옳으나 대신에 죽음을 듣고 머무를 수는 없다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계승부 유수 이예 경기관찰사 김양경 계승부 도사 권은영, 교수 백훈, 목청천 참봉, 장석산과 최칭과 그리고 노인으로 전감찰, 민담 등 4인에게 모두 한 작업을 더하고 경력 박승문은 자궁임으로 재임할 때에 준직을 주게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9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예 김양경에게 필단 각각 한 필씩을 주었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9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대가가 통제원 행궁에 이르렀는데 지응사 이극배 도승지 신장 등이 고기 반찬 올리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훈적 대신이 졸하였는데 차마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또 청하니 전지하기를 경 등이 굳이 청하니 내가 마지 못해 따르겠다 하고 곧 대왕대비에게 고기 반찬을 올렸다. 성조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29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내일은 철수가 이미 다 하였으니 서산에서 사냥한 뒤에 황궁하셔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니 명하여 원상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대가가 앞당겨 황궁하시는 까닭은 대신의 상사를 위함인데 사냥하는 것은 오당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철조가 이미 끝났으니 진실은 무방하다. 그러나 초1일에 도성에 들어가려고 함을 이미 대비에게 계달하였으니 굳이 머물러 사냥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도충부 병조 낭청 선전관을 임진도에 보내어 군주를 보호해 건너게 하고 대가는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제장이 황해도 군사를 거느리고 도북에 유진하고 있는데 임금이 남령에 말을 세우고 명하여 가악을 불어 대알을 세워서 진을 파하게 하고 제장을 소환하였다. 대왕대비가 내관 송중을 보내어 문안하였는데 임금이 중로에서 만나자 말에서 내려 배명하고 대가가 광탄 행궁에 이르렀다. 도북은 임진도의 북쪽을 말하고 각은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은이나 나무로 만드는데 군대를 호령할 때 궁중의 아악을 연주할 때 쓰던 악기이다. 성종시로 47권 성종 5년 9월 3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전괄이 차자를 올리기를 작상은 임금이 공이 있는 일을 권하고 덕이 있는 일을 높이는 것으로서 진시로 함부로 베풀 수 없습니다. 이제 유수 이예와 관찰사 김양경은 털끝만큼도 상줄 만한 공이 없는데 옷을 하사하고 또 한 작업을 더하였으며 요속에 이르렀으나 모두 가자하였으니 만약 대가를 맞이하기에 분주한 것으로서 수고라고 한다면 이는 원래 신자의 직분으로 마땅히 다 할 바인데 어찌하여 계급을 더하고 물건을 더하는데 이르겠습니까? 공이 없는 자가 후한상을 받으면 장차 어떻게 공이 있는 일을 권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내리신 명을 빨리 거두어 작상을 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작상은 벼슬로 상을 줌을 말한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가가 백제와 역에 앞들에 이르러 주정수인 악전이 나아가 종실과 제신의 정이품 이상을 인견하고 수를 내려주었다.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평안도의 성식이 끊이지 아니하여 청컨대 조전장을 보내어 방어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병조 판서 이극배, 박양신, 박사형, 박성손, 김계종을 후보자로 정하여 아뢰매 임금이 이르기를 그들을 속히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에 그가가 서울로 돌아왔다. 대가는 임금이 타는 수레이고 주종소는 임금이 거둥 중에 잠시 머물러 낮수라를 드는 곳을 말한다. 악전은 차이를 치고 휘장을 사방에 둘러 막고 그 안에 임시로 어자를 꾸민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관압사 장류성을 중국 서울에 보내어 종말을 올리게 하였다. 관압사는 여진이나 외에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오는 중국 사람을 요동으로 안동하여 풀어주던 사신을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창성부원군 성봉조에게 부위로 쌀콩 아우로 40석과 종이 100건과 백정포 10필, 백면포 10필, 정포 50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3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3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3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3일 을류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조전 절제사 박성손 등에게 각각 전마 한 필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3일 을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시강관 유순에게 이르기를 이제 전라도로부터 왔으니 무슨 민폐가 있지 않더냐 하니 유순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민은을 근휼하시어 해증이 매우 많으므로 큰 패단은 없었습니다. 비록 혹 작은 패단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이 아직 봉행을 다하지 못한 뿐입니다. 다만 각 포구에서 병선을 조운해 사용하고 있으니 만일 풍진의 경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이미 조선을 많이 마련하였으니 청컨대 병선을 사용하지 말고 방어에만 전력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동부승지 현석규에게 이르기를 전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많았기에 이미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으니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고려 말기에 교동, 강화가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던 것을 우리 태조께서 황교에서 승첩을 올린 것은 천고의 위대한 업적이었는데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는 방어가 조금 갖추어졌으나 경기, 충청도, 황해도는 소우하기가 막심합니다. 모든 포구의 만호들이 군사를 놓아주고 군포를 거두어 자기의 이익을 삼고 있으니 청컨대 관원을 보내어 규적하게 하소서 하였다. 유순이 또 아뢰기를 각 포구의 병선은 조수가 물러나면 항상 육지에 놓아도 도무지 연습과 시험을 아니하니 급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모든 포구에 명령하여 항상 행선을 익히고 양포 사이에 서로서로 왕래하게 하소서. 또 금년에 전라도는 가뭄이 심하였는데 오직 전주만이 풍년이 된 것은 천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진위의 앞 들판이 본래부터는 비효하다고 일컫는 것도 또한 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의 아래쪽에 물을 댈 만한 농지가 있는데도 물을 끌어대지 아니하는 탓으로 이득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루어본데 다른 도에서도 가히 천방을 만들 만한 곳이 있는데도 이득을 잃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비록 가히 천방이나 제언을 만들 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들이 게을러 마음을 먹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목리를 얻지 못하게 하니 청컨대 모든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어 몸소 살펴서 아뢰도록 하소서 하였다. 민은은 백성의 괴로움이고 조우는 지방에서 받는 조세를 강이나 바다를 통해 배로 서울의 경창까지 운송하던 일이다. 풍지는 병란을 말하고 군포는 군역 대신 바치는 배를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올영업의 사정 송구로 등 6인이 와서 토 1을 바쳤다.
성주시로 48군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근래 야인의 성식이 심히 긴박하므로 이에 조전 절제사 박성손, 박사영, 박양신, 김계종을 보냈는데 각각 군관 5인씩을 거느리게 하고 경의 절도를 듣게 하였으니 사목에 의하여 지역을 나누어 방수하도록 하라. 그러나 병사라는 것은 멀리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니 경이 그를 조치하여 이의 기회를 잃지 말게 하라. 1. 이제 방어하는 방책으로 첩입하는 일이 급한 것인데 지난날에도 매양 첩입하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항심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드디어 창로를 당하는 일이 있고 또 첩입하는 자로서 주의해야 할 일은 미리 방옥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얼음이 열대를 당하여 급박하게 몰고 성으로 들어가 흙을 파고 잡처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히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땅히 호수를 계산하여 미리 성중의 방실을 수리하고 첩입하는 자로 하여금 돌아가는 것과 같게 할 것이고 만일 출성할 일이 있을 때는 모름지기 진장으로 하여금 조심스레 후망하여 수호하게 하라. 1. 고을의 성은 강가에 있는데 백성의 사는 곳은 내지에 있어 길이 멀어 불편한 첩입자는 부근의 내지나 읍승에 첩입하기를 허락하게 하라. 1. 성중에 뗄나무를 모름지기 미리 많이 쌓아두어 사용에 대비하게 하라. 1. 성첩의 무너진 곳을 녹강목으로써 막고 물을 대어 이를 얼어붙게 하라. 1. 호망과 채탐을 조심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연대도 또한 굳게 쌓도록 하라. 1. 저기에 들어올 만한 요충에다 엄중히 시설을 가하여 험난하게 만들지 말라. 1. 모닥불을 놓고 깃발을 세워 형세를 보이게 하라. 1. 내지에 사는 백성은 첩입할 곳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저기 들어올 만한 곳에다가 시설을 험난하게 하여 수호하게 하라. 1. 만포, 상토, 추파, 관계절제사가 이를 맡고 위원 고산리는 위원 군수가 맡고 아이 이사는 박사형이 맡고 벽단 벽동은 박양신이 맡고 창주 창성은 박성손이 맡고 삭주 구령은 삭주 절제사가 맡고 방사는 김계종이 맡고 의주 인사는 의주 목사가 맡게 하라. 1. 강 연변의 여러 장수들이 비록 지역을 나누어 지킨다 하더라도 부근의 여러 수자리에 만일 급변이 있으면 저의 맡은 데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형세를 헤아려 구원하게 하라 하였다. 절도는 지휘를 말하고 첩입은 적변이 있을 때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일이다. 창놀은 약탈하고 사로잡음이고 후망은 살피어 망을 봄이며 녹강목은 대나무를 세워 사슴뿔처럼 만들어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우를 말한다. 연대는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이다.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횃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신포를 쏘아 인근 주민에게 알려 성이나 보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다.